레리 핑크 회장이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에서 도이체방크 주최로 온라인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의 발언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요. 기사도 정리하면서 유튜브를 찍는데요. 사실 탈석탄 선언이 지난해 또 올해 계속 국내 금융기관도 한 120개 넘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탈석탄 선언을 하면서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작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메이저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탈석탄 선언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들을 매각을 하거나 떨어버리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마이너 금융기관들이 소리 없이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말하자면은 규제에 보면 품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청량리나 이런 데 사창가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걸 없앴더니 성매매가 전부 다 오피스텔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한쪽을 누르면 또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 이게 풍선 효과인데 뭐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탈석탄을 메이저에서는 했지만 석탄이라는 산업 자체가 사실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뭐 글로벌 압력도 많고 대외적인 평판 이슈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탈석탄을 하게 되면서 그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마이너 금융기관들이 이제 조용히 석탄금융을 취급을 하면서 수익이 좋아지니까 좋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도 이게 비슷한 모양이에요. 레리 핑크 회장이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기업들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지저분한 산업, 보통 dirty asset이라고 하죠. 더러운 자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함으로써 녹색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말하자면 환경에 우호적으로 친환경으로 사업을 잘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독일계 은행가인 크리스천 소잉 대표라는 분이 컨퍼런스에 나와서 지금 은행들이 자기 자산에 대한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예를 들어 석탄을 많이 가진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자꾸 매각할 수 있도록 프레셔를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옳은 일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자초자산을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하게 되니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얘가 이제 그냥 바깥에 보이던 게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게 있을 뿐이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레리 핑크가 이제 하는 말이 대중의 감시를 덜 받기 위해서 일명 dirty asset, 더러운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평가 점수, ESG 평가 점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건 투명한 조직에 있다가 이게 불투명한 조직으로 이제 이런 자산들이 옮겨갈 뿐이고 이 방향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은 뭐 최근에 저탄소 전환 ETF 2개를 출시를 하면서 실제로 이런 메이저 석유나 정유, 뭐 시멘트, 철강 이런 메이저의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 기업들이 어떻게 저탄소 전환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돕는 ETF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엑슨모빌이랑 쉐브론에서 최근에 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사회 논란이라든지 저탄소 산업 전환 관련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린 액티비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오기도 하고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흥미로운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2050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녹색 경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인플레이션 전망을 더 높일 수 있고 이게 수많은 나라들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항공사를 예를 들었어요. 바이오 연료,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탄소 기반의 연료보다 한 50에서 60% 더 비싸질 거라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항공편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경제에 상당히 파괴적일 것이고, 뭐 이게 항공만 그러겠어요? 다른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자리의 감소와 대체 문제, 그리고 지역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고려를 해보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디 핑크가 트랜지션, 전환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원활하게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기술이 아직 덜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한 전환을 하기 위한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나 정부가 이 녹색 경제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에 대한 거는 상당히 큰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세계의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였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력에 대해서 아주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을 말하자면 각 국가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이슈이자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를 늘 감사히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하록 선장님 감사드려요. 네, 늘 이렇게 저희 응원해 주셔가지고 또 지치고 그럴 때면 또 이렇게 댓글 보고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